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하늘은 미국의 하늘이라고. 25년을 공군 조종사로 살아온 제가 그 믿음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건 바로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무시했던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이제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날아오른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한 미국 조종사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놀라운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5년 동안 미국 공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을 수없이 오갔죠. 전쟁은 저를 훈련시켰고 기술은 저를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비행술도, 무장도, 전자장비도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던 미국 공군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역에서 물러난 뒤엔 방산 자문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신형 전투기들을 평가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일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전에 아드레날린도 없고 조종관을 잡는 설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일이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최고라는 사실을. 러시아의 수호이도, 프랑스의 라팔도 결국은 우리 기술을 따라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동맹국이었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군사 기술 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뒤를 따르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FA-50이나 K9 자주포가 수출되는 걸 보며 잘 따라오고 있네 정도로 생각했죠. KF-21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도 또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구나 싶었습니다.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거나 실현되더라도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방위산업청에서 온 초청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KF 실물 기체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외교 행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투기 평가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전시용 시연일 거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초청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대부분은 기존 기술의 조합이거나 라이센스 생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초청장이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첫 페이지가 될 줄은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믿고 있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25년간 조종관을 잡으며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의문으로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국 공군 조종사로서의 자존심이 시험받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접경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에서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었다는 뉴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전투기가 인도 라팔을 공중전에서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미국과 프랑스 당국도 라팔 일대의 손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팔이라니요?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나토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입니다. 게다가 최신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였죠. 그런 라팔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방산 관련 포럼과 커뮤니티는 곧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4.5세대 전투기 시대도 끝나는 거 아니냐. 중국제 전투기한테 당했다는 건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신호다 하는 말이 쏟아졌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 우위는 곧 전력 우위라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F-16으로 이라크 상공을 날았을 때, F-15로 아프가니스탄 하늘을 장악했을 때, 저는 우리 기술이 절대적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라팔이라는 상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존심이 그 한 장의 격추 영상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격추 과정이었습니다. 라팔의 조종사는 베테랑이었고 기체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J-10C의 레이더 교란과 미사일 회피 기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이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의 문제였고 전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초청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내온 KF-21 평가 자문 요청. 그때까지는 단순한 외교적 형식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혹시 한국은 이 상황을 예측했던 걸까? 아니면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그 비행기가 이 새로운 시대의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KF-21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엔 오래된 동맹국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KF-21점, 제 자존심. 그 셋이 머릿속에서 얽히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팔의 격추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 구석구석의 질서와 조용한 배려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공항과는 또 다른 어딘가 정제된 분위기였죠. 환영 인사도 거창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쩐지 군대에서 말하는 진짜 실력자의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확신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곧바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KF이 개발되고 있다는 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사실 도착 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4.5세대 시제기 아니겠어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봐왔던 경험상 대부분은 기존 기술의 조합이거나 외국 기술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천에 도착하자 제 예상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무척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기술의 조립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이 쌓여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독일의 에어버스 공장에서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KF-21 시제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외형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날렵한 기체선과 디지털 글래스 콕핏, 그리고 기체 옆에 부착된 시스템 설명 패널들. 설명을 맡은 기술자는 조용히 말했죠.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탐지 거리는 200km 이상이고요. 추적 대상은 동시 다수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실전이 가능하겠는데 F-16의 레이더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창원 하나 공장에서는 엔진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테스트가 끝난 뒤 기술자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력 22,000파운드. 엔진은 수입했지만 나머진 대부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25년간 F-16과의 엔진 소리를 들어온 저였지만 이 엔진 소리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정제되고 더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KF-21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차트와 성능 지표를 보며 곱씹던 중 저는 아주 오랜만에 어떤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신형 전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바꾸려는 의지를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결코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천 KAI 비행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은 KF-21 시제기의 비행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평가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저 자신이 훨씬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행을 보여줄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을지, 아니면 여느 시제기처럼 몇 분만 비행하고 끝낼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5년 경력의 조종사로서 저는 기체만 봐도 대략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기체 점검을 마친 후 활주로 끝에 대기한 세대의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그려진 국산 항공기의 로고는 작고 수수했지만 어쩐지 그 안에서 꺾이지 않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삼각 편대로 이륙을 시작한 K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한 소리로 하늘을 찢으며 떠올랐습니다. F 엔진음이 더 세련되었고 F 더 정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가까이 수많은 전투기 이륙을 봐온 저였지만 이건 조금 달랐습니다. 세대가 거의 오차 없이 동시에 상승했고 이내 형상을 유지한 채 편대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동 시스템이 깔끔하게 작동하는 듯 보였고 각 기체 간의 거리 유지 또한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대 비행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을 맡은 기술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편대 간 실시간 통신은 한국형 링크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크 16과 호환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저희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죠.
링크 16은 미국이 자랑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체들은 선의 기동에 들어갔고 나인지에 가까운 급기동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대가 유지됐습니다. 동체 하단의 공대공 미사일 모형이 햇빛에 반사되는 걸 보며 저는 점점 제 입장을 잊어갔습니다. 저는 미국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F-16과 강력한 기체들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날고 있는 이 국산 전투기는 동맹국의 도전이라기보다는 대등한 경쟁자처럼 보였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관람석에 앉아있던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한국인 관계자들은 조심스레 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세대의 K-1은 그저 날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자만이었는지 선입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창밖엔 익숙한 대서양의 구름이 흘렀지만 제 눈앞에는 자꾸만 사천상공의 KF 편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봐왔지만 KF-21에서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도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에 유니폼을 넣을 때 창원에서 들은 엔진의 굉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첫 보고서를 열었을 때 숫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탐지 거리 200km, 인면하중 50kg, 편대 통신 연동성. 평소 같으면 척척 쓰던 단어들이 손끝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KF 기술로만 본다면 보고서는 30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청년 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표정,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빛, 그건 제게도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동료가 생존을 걸고 조종관을 잡을 때 보이던 바로 그 표정이었거든요. 진심이 담긴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은 없었지만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수치로는 절대 측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승부였던 거죠. 며칠 뒤 보고서를 시작하려고 컴퓨터를 켰을 때도 저는 여전히 손이 망설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술 평가로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 처음 보는 전투기.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너무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조종사로서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날았던 그 마음, 동료를 지키기 위해 기체 성능을 끝까지 믿었던 그 신뢰, 한국의 기술자들에게서 똑같은 마음을 받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망설임이야말로 제가 미국을 넘어 사람의 진심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국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술 항목부터 순서대로 썼을 겁니다. AESA 레이더의 탐지 성능, 엔진의 추력, 통신 연동의 안정성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자꾸만 다른 걸 쓰려 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요. 25년 조종사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전투기가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았을까? 처음엔 단지 기술적인 놀라움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은 탁월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F-16을 처음 탔을 때의 설렘, F-15로 첫 실전에 나갔을 때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충돌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KF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팔이 떨어진 그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건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숫자만 나열한 보고서로는 이 전투기의 본질을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25년 공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아닌 정신적 우위에서의 패배였죠. KF-21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며 기술로 포장된 철학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그날 사천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삼각 편대로 날아오르던 그 순간 하늘을 찢듯 올라가던 K1의 기체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쟁자를 만났다는 걸. 저는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그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고 누군가의 땀과 인내, 자존심이 깃든 산물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의지력은 그에 못지않게 강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철학에서 나온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공군 본부에서 연례 방산기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 초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전투기 개발 동향이 차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연례 행사였지만 이번엔 제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KF의 직접 본 후였거든요. 처음엔 늘 그랬듯 F5의 성과, 차세대 무인 전투체계, 유럽의 유로파이터 개량 소식이 차례로 보고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익숙한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게 진짜 충격을 안긴 건 저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계속 사천상공의 삼각 편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편대 비행, 그 조용한 자신감이요. 마침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국의 K이 언급됐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발표를 이어갔죠. 그는 조용하고 담백한 어조로 K1의 현재까지의 비행 성과와 수출 가능성, 그리고 개발 과정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요약 속에는 엄청난 성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KF-21은 폴란드, UAE, 스페인 등과 수출 협의 중이며 2023년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80%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실전 배치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술 이전 없이? 그 질문에 담긴 놀라움과 의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사천에서 만난 한 연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과 의지를 저는 직접 봤거든요.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요. 주저하다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KF-21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배울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가 하는 말이었기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몇몇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방향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해야 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알린 것이었죠. 그날 회의록에 남은 제 발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강함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KF-21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조종사로서 또 기술 평가자로서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성능 지표도 수출 가능성도 기술 개발 경과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문서였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이건 숫자나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사천에서 마주했던 연구원의 눈빛, 설계도 위를 따라가던 손짓, 엔진 시험장에서 흘린 땀.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식 논리와 힘의 구조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술이 우수하면 전투에 이기고 무기가 앞서면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그 신념의 결과였을 뿐이었죠. 목적이 다르니 결과도 달랐던 겁니다. 한국의 KF-21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퇴역 조종사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봤다며? 그 캐빌이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멋지더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의 눈빛이었어. 25년간 함께 날았던 동료들이었기에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눈빛으로 상대의 진심을 알아보거든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미국도 좀 배워야겠군.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해.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철학으로 날고 있었어.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 같은 베테랑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학교 시절 받았던 첫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조종사는 단지 조종관을 잡는 손이 아니라 비행에 담긴 의지를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던 교관의 말을요. 어쩌면 저는 이제서야 진짜 그 뜻을 이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들의 KF-21에는 단순한 성능 지표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KF-21은 잘 만든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이자 꺾이지 않는 신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조종사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은 진실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비행일지를 꺼내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배웠다. 기술보다 앞서는 신념이 있다는 걸. 25년 경력의 마지막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공군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기술 토론회에서 저는 KF-21에 대한 제 의견을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자리라 생각하며 앉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끓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투기의 성능이나 수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 뒤에 숨은 철학과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제게는 더 중요해졌거든요.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토론은 예상대로 기술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멀리 보고, 누가 더 빠르게 쏘고, 누가 더 잘 피하는가. 그러나 저는 그때 KB를 떠올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만든 레이더의 탐지 거리나 하나에서 조립한 엔진의 출력 수치는 이제 제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건 사천의 그 젊은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계속 울렸거든요. 우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밤샘과 고통,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는 전쟁이 무기와 예산의 싸움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기술, 다른 나라라면 포기했을 도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자기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장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또 얼마나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KF-21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한 나라의 외침이자 우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게 말을 건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KF-21을 본 후로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사천에서는 누군가 캐빌의 날개에 기름을 묻히며 땀 흘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손끝의 정성과 눈빛의 자부심을 압니다. 국방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믿음이고 기술은 그 믿음을 실현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말이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따르려 하는 방산 선진국입니다. 제가 목격한 케이블의 개발과 비행,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자주란 무엇인가를 정면으로 답해낸 결과였습니다. 25년 조종사 경력으로 봐도 이런 완성도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편의 업무였고 잠깐의 외교적 방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천의 정밀한 생산 라인, 묵묵히 도면을 그리던 연구원들, 그리고 기술은 거절당했지만 신념은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청년의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거든요. KF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 독립을 넘어 철학 독립을 이룬 기체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하지 못한 길을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방식으로요. AESA 레이더든 링크 16이든 엔진 추력이든 그 모든 스펙보다 더 강렬했던 건 우리는 스스로 만든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었죠. 이제 케이블은 단순한 실험 기체가 아닙니다. 폴란드와 UAE, 인도네시아와 스페인까지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F에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F-16이나 라파를 보며 이건 최고다 생각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KB를 기준으로 삼고 로키드 마틴도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술, 정밀도, 생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왜 만드는가에 대한 철학까지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조종사가 인정하는 한국의 실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KF-21은 그 증거이자 상징입니다. 그 비행기를 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로가 아니라 신념과 철학으로 세계를 날아올랐습니다. 그 하늘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25년 미국 하늘을 날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